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다뤄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노인기 영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나이가 든다고 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는 흔히 노화를 단순한 쇠퇴나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문 자료가 낱낱이 보여주는 노화하는 신체의 이중성을 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매력적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파고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몸에는 끝까지 유지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걸 끊임없이 진행되는 신체적 고장의 과정,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질병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에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짚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노화의 본질을 완전히 다시 세팅하는 거죠. 여러분, 노화는 우리가 약을 먹고 고쳐야 할 질병이나 시스템 에러가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완전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시간의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좀 더 쿨하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원문은 아주 강하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출생, 그리고 몸집이 커지는 성장,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의 단계들 있잖아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이 모든 반짝이는 순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아주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노화의 타임라인 위를 걷고 있는 셈이고요. 노년기는 그냥 그 타임라인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기나긴 생물학적 시계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여기서 프로그램설, 즉 유전자설이 등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화는 살면서 쌓인 우연한 데미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선천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팅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뇌와 뇌분비 기능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도 애초에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자료에 나오는 정말 재미있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생명체의 최고 수명은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게 체중이나 뇌의 무게와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설계도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죠. 자, 이렇게 개인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노화를 짚어봤으니까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인구 집단 전체의 노화를 측정하는 기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0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아이들 수에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백분율로 따져보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단단한 과학적 잣대가 바로 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랑 측정 방식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진짜 흥미로운 진실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경이로운 부분, 바로 항상성의 기적에 대한 건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도 늙고 머리도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에 가깝게도 우리 몸속의 어떤 기본 수치들은 노화에 맹렬하게 저항하면서 20대나 80대나 똑같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몸속에서 그토록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녀석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복 혈당, 온몸을 순환하는 혈류량, 산소를 짊어지고 나르는 적혈구수,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맞춰져야 하는 수소이온 농도, 즉 pH, 거기다 삼투압까지. 이런 핵심적인 기본 내부 환경 요소들은 진짜 나이 앞에서도 끄떡없이 완벽하게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안의 기본 환경을 얼마나 악착같이 그리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훌륭한 신체가 세월의 파도를 100% 다 막아낼 수는 없겠죠. 기적같이 버텨주는 것들이 있다면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기적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기능이 뚝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냉엄한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그리고 혈액 쪽에는 진짜 피할 수 없는 뚜렷한 감소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 20%입니다. 원문 데이터를 보면 우리 몸은 30세부터 90세 사이에 기초대사율, 즉 BMR이 무려 20%나 훅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그냥 방에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돌아가는 우리 몸의 기본 엔진 성능이 무려 5분의 1이나 날아가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사율이 뚝뚝 떨어지는 걸까요? 그 주된 범인은 바로 세포 손실입니다. 내 몸을 굴려주는 일꾼인 세포들의 머릿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원문에서는 체내 대사를 조율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의 작용도 둔해진다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세포 일꾼들은 줄어들고 호르몬은 예전같이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주니 몸 전체의 엔진 회전수가 서서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사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 성분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원문에서는 헤모글로빈 농도의 변화를 꽤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딱 접어들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배달하는 핵심 택배기사인 이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아주 점진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는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로 가볼 텐데요. 이 변화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전신을 도는 대사랑 혈액을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 몸 안에 특정 장기들이 노화의 직격탄을 맞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심혈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심박수라던가 심장지수, 수축기 혈압, 그리고 혈관이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는 팽창 능력. 얘네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뚜렷하게 쪼그라들고 감소합니다. 펌프질을 하는 심장 기능 전체가 뻣뻣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일하게 커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동맥이에요. 다른 기능은 다 쪼그라드는데 가장 굵은 파이프인 대동맥만 오히려 넓어진다는 거. 이 기묘하고 역설적인 물리적 대조가 노화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다루는 자료의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노화의 뼈아픈 타격을 절대적으로 가장 세게 맞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 바로 폐와 신장입니다. 두 장기 다 나이가 들면 기능이 확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 극명한 차이를 꼭 보셔야 해요. 호흡을 담당하는 폐도 타격이 크지만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 신장. 이 신장의 기능 저하가 온몸의 모든 장기를 통틀어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노인분들 건강과 영양 챙길 때 왜 신장 기능을 그렇게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 데이터 하나로 게임 끝인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완벽하게 유지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항상승, 그리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사와 장기 기능의 저하라는 노화의 뚜렷한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변화의 팩트들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식들은 앞으로 우리가 노년기에 식단을 짜고 건강을 돌보는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놔야 할까요? 끈질기게 유지되는 건 영리하게 잘 지켜내고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장기 기능, 특히 신장 같은 곳에 맞춰서 어떻게 똑똑하게 영양을 섭취할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던져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스파크를 일으켰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 흥미로운 생명의 신비에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